쪽이 지금부터 이제 해운 항만업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북극 항로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 그게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목표를 추가하고 어차피 해운 항만의 중심지니까 이거를 지금 상태로는 예를 들면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저는 러시아와의 관계는 네. 미국의 필요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렇죠. 원래 교과서에 나옵니다. 1등이 2등을 견제하는 방법은 3등하고 손잡는 거예요. 아주 기본 내의 기본이죠. 러시아하고 손잡는 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휴전 빨리 시키고 중국 견제하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중국을 포위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동북아 전략인데 그러니까 인도하고도 손잡으려고 했는데 그럼 안 돼, 잘 안 됐고. 인도는 양쪽 다 잡고 있죠. 인도가 한쪽 손만 안 잡은 게 문제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우리한테 기회로 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되죠. 한쪽으로 몰빵하면 안 됩니다. 그 외교에서 몰빵하는 거 바보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국익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된다. 원래 방송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요? 방송 시간 연장해야 되겠네. 방송 안 끝내니까 계속 하는 거지 뭐. 이거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데. 근데 언제 섭외를 해도 섭외가 돼야죠. 됐을 때 다 뽑아내려고 지금 이것도 다 드린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원래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 그냥 제가 말로 하는 거예요. 계엄에 관여한 군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하다. 네. 하지만 계엄을 거부하고 저지한 군인들에 대한 포상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셨어요 따로. 그 얘기가 예. 그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꽤 있어요. 근데 군의 사기가 너무 떨어졌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맞죠. 군 통수권자가 그렇죠. 통수권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론 거기에 예를 들면 사령관급 이상, 뭐 장성급들 이상 여기는 알면서도 판단할 수 있는데도 어쨌든 동조를 했기 때문에 별들 소위 주동을 했느냐 뇌동했느냐 따라가느냐 차이는 있더라도 책임이 있어요. 예. 있는데 저는 일선 지휘관들 거의 대부분은 또는 장병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하는 동원 당한 거예요. 맞습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왜 국회로 왔지? 이거 뭐야 어디야? 명단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이게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지금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특전사 부사관들 퇴직 신청이 몇 배로 늘었답니다. 군대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자부심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의 특전사 요원으로서 군의 핵심이다.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았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범죄에 동원된 거예요. 그렇지. 떠나고 싶은데 사실 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잊고 있지만 국가는 첫 번째 하는 게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안보죠. 군. 그중에 국방 제일 중요하죠. 이걸 역할을 담당해 군입니다. 두 번째가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세 번째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이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아니면 사욕에 좀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군은 자기가 무슨 욕망한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 가장 최악의 범죄에 자신들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용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용서를 넘어서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부는 책임 추궁을 단호하게 하고 그건 뭐 책임져야 될 최상급 라인들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 이하 일부는 포상도 저는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안 했거든요. 안 한 게 사실은 항명했습니다. 큰일을 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한 것은. 뭐 시킨 대로 들어가서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착검해가지고 겁주고 공포탄 쏘면서 아니면 실탄 쏘면서 했더라도 명령이 따랐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 안 해요.
그래서 일선 부대의 반발 때문에 개헌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1세기에. 그 박구영 교수가 검사를 군인으로 바꿨다. 윤석열은.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검찰로 지배를 하다가 소위 검찰 정권이었다가 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찬 거예요. 대표님이 하나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저거 하나 어떻게 하라니까 못하고 아니 2년 만을 시켜놨는데 아니 이재명 하나 못 잡아가? 증거를 못 만들어. 그러다 그것도 그러죠. 국회가 국민이 막 국회를 압도적 다수를 야당을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검사를 안 되겠다 이거. 검사를 안 되고 이제 무력으로 군인으로 바꾼 거예요. 국회 없애버리고 법도 내 마음대로 만들고 네. 재판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 군사법은 정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당 해상 당했겠죠. 민주당 정당에서 당연히 하고 군사법원이 민간인 재판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비상계엄이 되면 그러면 이제 군사법원은 뭐 심하면 단심제로 그렇죠. 사형 그리고 집행해버려도 되는 거죠. 3심도 아니고 단심으로. 네, 그리고 뭐 징역 25년, 20년 선고하고 증거 네 주머니에 뭐 쪽지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쪽지 나왔네. 유죄 이래가지고 감옥 20년. 뭐 증인은 데려가가지고 손가락 잘라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교도소에서 스스로 자살했더라. 뭐 이래 만들 생각을 했던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계획은 다 돼 있었죠. 플랜을 세웠고 그 어두운 역할은 아마도 노상원 씨가 담당했던 것 같고 보니까 퇴역한 민간인이 네. 수사단장을 맡기로 돼 있었대잖아요. 수사 2단. 예. 네, 수사단장을 맡고 야구방망이 수사방법은 야구방망이 이리빠 송곳 이런 진짜 거죠. 끔찍한 세상 벌어질 뻔했어요. 네, 절단기. 대표님 살아나서 참 다행입니다. 저도 다행이지만 이재명도 살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 저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살아나는 거야 뭐 저는 어차피 사실은 내 개인적 인생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고요. 아니 근데 이재명 하나 키우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지금 그건 맞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이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어요. 공공자산의 일부죠. 예. 그래서 그것도 죽을 똥 몇 번 해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거든요. 대표님도 2016년 대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약간 철부지였잖아요. 그때 오버하는 바람에 그 호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한테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막 바득바득 그때 이재명 다르고 그 이전 이재명 다르고 조금씩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재명 하나 키우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투입한 게 얼만데 사라져봐요.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꼭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그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그때 경선 때 얘기 내가 한 번 옛날에 한 일이 있는데 제가 원래 그 왼쪽 날개를 담당하는 네. 역할 분담으로 페이스메이커로 경선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누구나 그렇게 믿었잖아요. 2016년 얘기하는 겁니다. 2016년에 근데 촛불혁명이 일어나면서 예. 제가 갑자기 지지율이 좀 떴죠. 18% 이러면서 막 문재인 후보하고 막 2%로 근접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어머 이길 수 있다. 이거 내가 한번 그러면 내가 제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실제로. 말은 안 했지만 어. 속마음에 그 반심이 생긴 거죠. 어. 근데 그게 읽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읽히죠. 제가 그걸 마음 먹고 인터뷰를 한두 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 지지율 폭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귀신같이 알아봐요 사람들. 귀신같이. 예. 그때는 내가 좀 덜 세게 해서 그런가 보다. 더 세게 했더니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후가로 남아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대표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끝났나 보다 이재명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살아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한민국 자산으로서의 이재명은 사라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어떻게 어렵게 왔는데. 네. 그래서 살아남은 거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저도 살아서 다행이지만 대표님도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불행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이렇게 잘 가나. 이렇게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죠. 그러시죠. 언제가 말만 그렇게 하고 또 안 언제가 나오시라고. 될지 모르. 시기는 약속을 안 했으니까. 잡혀야지 인터뷰를 잡으려고 그래도. 이제 지금 대표 연설 하셨으니까 이제 다른 언론도 도실 거 아닙니까? 별로 못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 재판도 다녀야 되고. 몇 군데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죠?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재판해야 돼.